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제할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본신경외과 남준록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발 통증에 대한 기능적 접근입니다. 일단 발 통증이 생기면 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발만의 문제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발이 문제가 돼서 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이 정상적이어도 다른 문제로 해서 발 통증이 생기는 것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은 꼭 명심을 하시고 그 통증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이 발 모양이 이상하다 그러면 발 통증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일련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 해결책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발 이외에 발 통증이 생기는 기전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발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걸을 때 필요하거든요. 걸을 때 기능이 4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이 한 다리 지지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 쪽으로 가는 에너지를 앞쪽 방향으로 가는 걸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격 흡수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전환을 해야 될 때 소실되는 에너지가 좀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실되는 에너지를 작게 하는 게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래서 보행할 때는 이 4가지 기능을 다 활용하는 게 걷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한 다리 지지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보존에 있어서 기능을 함에 가장 중요한 인체 구조물이 발입니다. 발. 네. 그래서 발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는 또 추후에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행이라는 움직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보행은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하는 움직임입니다. 결국 협응이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을 다 쓰는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행을 할 때 안 쓰는 근육은 없습니다. 다 씁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행할 때 그러면 고관절 안정화 근육도 쓰냐? 당연히 씁니다. 근데 에너지 보존 관점에서 걷는 동작이 엄청 큰 힘이 필요로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큰 힘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근육들은 정말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활용을 해가지고 동작을 만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나 고관절 근육의 관점에서도 큰 힘이 필요한 운동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걷는 운동을 한다 그러면 만보 내지는 몇천 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총합으로 따지면 어찌됐든 많은 형태의 힘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총합으로 따지면. 한 번 걸을 때마다 들어가는 에너지의 근력 자체는 되게 작을 거예요. 근데 이를 합치면 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어떤 일부 선생님들이 걸을 때는 큰 에너지가 필요가 없고 큰 힘도 필요 없다. 그래서 근력도 필요 없다. 엉덩이 근육 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도 엄밀히 말하면 좀 틀린 내용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작은 힘이지만 반복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행 시에는 여기 적어놨지만 고관절 안정화 근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근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너지에 대한 효율 관점에서는 근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축 지지를 할 때 필요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쓰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몸을 쓸 때 약해지기 쉬운 근육들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약해지기 쉬운 근육들 간의 그룹들도 정해져요. 그래서 이때 제일 약해지기 쉬운 게 국소코어를 포함한 코어 근육과 고관절을 안정되게 잡아주는 안정화 근육 자체가 약해져요. 그러면 고관절 안정화 근육과 코어 근육이 약화가 일단 됐습니다. 되면 이 몸으로 걸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결과적으로 어떤 근육이 일을 안 하면 대신 다른 형태로 어떤 다른 근육을 끌어다 써서 동작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근육을 이제 쓰임에 있어서 효율이 바뀌거든요. 결국 기능이 깨진 몸으로 한 다리 지지를 해요. 한 다리 지지를 하면 소위 말해서 한 다리 축 지지가 안 돼요. 그러면 한 다리 축 지지를 하고 다른 반대편 다리는 결국 스윙하듯이 슝 가거든요. 이때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다리 무게를 못 이겨서 축 지지하는 골반이 휘청이면서 돌아버립니다.
결국에는 다리 무게 못 이겨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다리 따라 골반이 딸려가는 형태의 보행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행 시에 과도한 골반의 회전이나 측방에 대한 이동 같은 형태로 이상적이지 않은 보행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 보존이나 효율 형태로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 보행 시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과도한 골반 회전이랑 측방에 대한 이동이 나타났다 칠게요. 이때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행이라는 거는 한 다리 지지의 연속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축 지지를 하고 한 다리는 스윙을 통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디뎌야 되는데 이때 디딜 때 발 지지 단계부터 일단 문제가 발생해요. 결국 뒤꿈치에 대해서 닿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발 바깥쪽에 발끝 벌어짐 각도가 바뀌고 근데 이 틀려진 달라진 이런 패턴에 의해서 결국 또 효율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추진도 하고 충격수도 하고 에너지 보존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의 쓰임이나 사용하는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 자체도 정강이, 종아리, 그 다음에 발끝까지 붙는 여러 가지 굴곡근들, 신전근들을 이상한 형태로 패턴을 깨가지고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발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정강이, 종아리 근육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또 증가를 하는 형태로 발에 대한, 발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잘못 디뎠죠? 그 다음 발에서 또 똑같은 형태의 패턴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보행을 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그 다음 단추도 잘못 끼워지고 그 다음 단추를 또 잘못 끼워지는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발에 문제가 생겼네. 이 패턴이 만성적으로 되면은 결국 종아리, 정강이 근육 내지는 발 근육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할 거고 족저 근막에 대한 스트레스도 증가될 거고 그러면 발에 대한 구조적 변형이 차근차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을 움켜쥐는 패턴이 되거나 아니면 발가락 위에 발가락이 타고 올라간 패턴으로 망가지거나 이런 구조적 변형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이 망가졌네, 무지해반증도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을 뭔가를 접근을 해가지고 발 통증을 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정말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고친 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 통증에 대한 해결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발은 철저한 피해자거든요. 결과적으로 발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발 자체는 그냥 철저한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코어랑 고관절이 못 쓰는 것부터 시작한 이 기능적 약화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 관점인데 가해자를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발은 통증 자체가 해결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안 좋은 몸으로 계속 걸을 테니까. 그래서 발 통증이 있으면 발에 대해서만 접근해가지고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인솔이라는 보존적 형태의 치료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인솔을 착용해서 통증을 일부 줄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인솔만으로 통증이 안 주는 경우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에 대한 통증 치료를 할 때 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이걸 잘 써야 되니까 발이 어느 정도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반사항이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 제반사항에 고관절 안정성과 코어 근육에 대한 여러 안정성들이 이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이 아프실 때 발만 치료하지 마시고 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인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뭔지를 아신 다음에 이 기능을 살리고 그 다음에 결국 한 다리 지지까지 뭔가의 수행 능력이라든지 기능을 회복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행을 하면 발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는 그 환경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발 통증에 대해서 재활에 대한 기능적 접근을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시고 계획을 짜실 때 이를 꼭 포함시켜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